전라남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매월 토론 행사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후세대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동북권이 어떠한 발전 전략으로 여기까지 왔던가 하는 문제, 그리고 그러한 발전 전략이 지금 어떠한 지점에 또는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는가 하는 말씀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출구로서 출구의 하나로서 이제 소재산업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전남을 이끌어온 게 동부, 특히 경제라는 측면에서 동부인데, 앞으로는 그러면 이 전남 경제의 견인차가 무슨 엔진을 가지고 전남을 끌어갈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오늘 세미나를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발표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듣고 싶고요. 그리고 분야가 좀 전문적이니까 조금은 알기 쉽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같은 무식쟁이가 좀 편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사양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하러 왔습니다. 많은 것 배워가지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저희들이 작년에 도와 4개 번역, 그다음에 민주도당과 여러 가지 협의 끝에 번역별 발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동북권에 관련된 성장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까 해서 여러 프로젝트를 R&D도 됐고요, 관광도 그렇고 SOC, 그다음에 여러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꼽았던 게 그때는 이제 차세대 스마트 소재 산업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언급될 석유화학 기반, 철강 금속 기반 소재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도 특화도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3개 지표를 통해서 구조 세라믹, 석유화학 기반 고분자, 해양 기자재 플랜트, 고기능 생물 소재, 금속 가공, 이런 5개의 신지역 특화 산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이제 전통 소재 산업, 석유화학, 장치 산업으로서의 석유화학과 철강을 고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됩니다. 최근에 기후 변화, 탄소 배출권이 거의 조만간 가시화되는데, 동북권을 이런 탄소 배출권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놔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차세대 먹거리로서 소재 산업을 만들어 더 고부가치의 소재 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사실 소재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터입니다. 전쟁이라고 비유를 할게요.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우선은 전라남도도 특히 동북권은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노출되면 거의 전멸할 정도의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왜 그러냐? 기존에는 철, 알루미늄 하나 가지고 어떤 기능을 발휘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은 무겁죠. 강하지만 무거워요. 그럼 뭘 써야 되겠어요? 가벼운 알루미늄, 더 가벼운 마그네슘을 쓰면 좋겠죠. 근데 강도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보완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복합재료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각기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그 극대화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어떤 성질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의 할 일과 기업체, 그리고 정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복합 소재라는 하나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대학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이런 복합 소재 관련된 중견기업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해주실 일은 국책연구소의 분원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 3가지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전이 없다고 보시면 정확한 말씀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부처라든지 한 분야에서 진행할 수 없는 과제여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여기 오셨으니까 짧은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하나가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원을 설립하는 안이고 희유금속 신소재 시험연구원을 건립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외국인 전용 부품 소재 산단을 유치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자동차 화학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안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신소재 사업은 이게 부가가치는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 부가가치는 굉장히 높지만은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과정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업이 아마 상당히 적자를 많이 인내해가면서 가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정착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그 인큐베이션 활동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 산업입니다.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먹거리일 것인지 좀 더 구체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단위에서 본다면은 경쟁력이 여러 지역에서 신소재 분야를 우리가 넘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들이 또는 어떤 신소재 분야에서 어떤 영역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문제의식이 없으면 결코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할 일은 널려 있거든요. 널려 있고 우리가 중앙정부의 동향, 그다음에 산업계의 동향에 귀 기울이고 눈을 부릅뜨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장 하나가 들어오면 딸려오는 중견기업이 수두룩하게 들어와요. 근데 그걸 못 봤던 거죠. 앞으로 그런 류의 산업, 그러니까 중견기업을 뭔가 파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야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지역 특화 산업 5개 분야를 선정하고 아마 이제 선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기술 로드맵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때 각 분야에 대해서 박 실장님도 그렇고 최 교수님도 그렇고 이런 석유화학 관련된 소재나 금속 관련 소재 때 향후 뭐 기술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지역에 있는 어떤 장점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석해 주셔서 끝까지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전미화는 함께 꿈을 꾸는 단체입니다. 우리가 전남 발전을 위해서 함께 꿈을 꾸면서 원래 꿈을 꾸는 자는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함께 늙지 않고 항상 꿈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면 화이팅! 따뜻한 세상을 열어가는 인터넷 방송 NGTV